じゃあ圭一君はどうかな。え？圭一君だってみんなに隠してることあるんじゃないかな。嘘つく！ 쇼와 58년, 1983년이죠. 마에바라 케이치라는 주인공이 인구 2,000명 정도의 작은 시골 마을인 하나미자와의 어느 분교로 전학을 오게 됩니다. 대외적으로는 아버지를 따라서 시골에 내려온 거라고 되어 있긴 한데 사실 케이치에게는 비밀이 있었어요. 이전 학교에서 여자아이에게 비비탄을 난사한 사건을 벌여서 도피 아닌 도피를 이곳으로 한 거였거든요. 前原なんだよその目は。なんか文句あんのか前原。いらんだよ目の大将が。 근데 굳이 자신이 이제 무슨 사연으로 이런 시골 마을까지 오게 된 건지 말할 필요는 없었고, 그렇게 이제 선생님을 따라서 교실로 향하는데, 벽면에는 어린아이들이 그린 듯한 그림이 붙어 있었고, 이제 그 중엔 오니가 사람을 해하는 듯한 그림도 눈에 띄어요. KH가 교실에 들어서니 다양한 나이대의 학생들이 같이 수업을 듣는다는 걸 알 수 있었는데 대부분 저학년들이었고 KH 또래 아이들은 모두 여자 학생들 뿐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대충 인사만 하고 아무 자리나 가서 앉는데 이전에 전학 간 학생이 이제 낙서를 한 건지 책상 위에는 사토시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한 달 정도가 지나는데 KH는 생각보다 빨리 마을에 적응해갔고 어느새 가까워진 학급 동료인 미용과 레나가 마을 안내를 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이 친구들의 특징이랄까 잠시 소개를 하자면 미호는 이제 반에서 리더 같은 느낌이고요. 마을에서도 가장 큰 가문의 딸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레나 같은 경우는 상대를 챙겨주는 걸 좋아한다 나오는데 살짝 KH를 좋아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리고 좀 특이한 것이 말투가 까나체를 쓰거든요. 이거를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お昼休み何の話してたのかな、圭一君。 뭐뭐 했을까나 뭐 이런 말투를 쓴다 해야 될까나 뭐 이러면 이래요. 하여튼 아무튼 이제 세 사람이 우선 마을에서 제일 중요하다 할 수 있는 후르데 신사라는 곳을 가게 되는데 며칠 있으면 이곳에서 와타나가시 축제가 벌어진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고 마을 주민이라면 꼭 참석해야 된다 이런 말도 들어요. 또한 신사에서 뜻밖의 학급 동료인 사토코와 리카를 만나게 되는데 리카부터 이제 설명드리자면 이 후르다 신사의 외동딸이면서 이후 축제에서는 무녀 역할을 한다고 나오고요. 복장도 좀 다르죠. 사토코는 과거에 어떤 사건으로 이제 가족들을 모두 잃고 지금은 리카와 같이 이곳에서 살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네 명의 친구들이 이제 입을 모아서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는 게 이 마을은 예전부터 오야시로라는 수호시를 모시고 있는데 기도를 드릴 땐 진지하게 예를 다해서 행동해야 한다고 충고해요. 그리고 신사 안쪽에는 제구전이라는 사당이 있는데 오야시로님의 소중한 도구를 보관하는 장소니 절대로 안을 들여다봐서 안 된다고도 충고합니다. 그리고 나서 일행은 오니가우치라는 늪으로 가게 되는데 근처에는 작은 사당이 이제 곳곳에 세워져 있었거든요. 그것을 본 케이치가 신기해하면서 이게 뭐지? 라고 하니까 레나가 알려주는 게 마을 전설에 따르면 이 늪에 살던 오니들이 종종 밖으로 나와서 사람을 해쳤는데 그것을 막고 진정시키려고 지어놨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 후 일행은 주변을 거닐고 있는 어떤 여성을 마주치게 되는데 자신을 타카노 미요라고 하면서 마을 진료소의 간호사라고 소개를 합니다. 작중 언급으로는 상당한 미모 이렇게 나오고요. 케이치 아버지가 화가라고 나오는데 모델을 해드렸다고도 이야기해요. ひなみ沢村、鬼ヶ淵村のすべての始まりの場所ですものね。 그리고 이후에 미호는 집으로 가는 방향이 달라서 헤어지게 되고 레나와 케이치 둘이서 이제 돌아오는데 그런 중 예전 마을에 이제 댐을 짓다 중지돼서 지금은 쓰레기산이라고 부르는 장소에 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토미타케라는 이름의 이제 프리랜서 사진 작가도 만나게 되는데 레나가 잠시 자리를 비우자 대뜸 이 케이치에게 하는 말이
몇 해 전 이곳에서 현장 감독을 맡았던 사람이 토막 살해 당했는데 범인도 찾지 못했고 이제 시신의 오른팔도 찾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처음 보는 애한테. 그러면서 말을 덧붙이는 게 당시에 댐이 이제 마을에 건설된다고 하니까 찬성파와 반대파로 이제 나뉘어졌었는데 현장 감독이 죽은 후 이제 댐 건설은 중지되었고 그때부터 이상하게도 마을에 있던 찬성파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사고로 죽거나 실종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죽은 사람 중에 리카의 부모님과 사토코의 부모님도 포함이 된다고 이제 이렇게 알려줍니다. 아까 리카와 사토코가 같이 산다고 했는데 뭐 이런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근데 그때 갑자기 레나가 커다란 식칼 같은 걸 들고 오더니 케이치에게 공사 잔재 밑에 이제 고민형이 있으니 꺼내달라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 말에 이제 토미타케는 내가 두 사람 데이트를 방해했구만 하고 사라지는데 でレナその物騒なやつは何？ 멀리 정차된 이제 승합차 누군가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제 마을은 와타나가시 축제날 밤이 되는데 케이치가 사격으로 인형을 뽑아준다 장담하고는 실패하니까 미온이 벌칙이라면서 막 케이치 얼굴에 낙서를 하거든요. 또 그 모습을 보고 이제 다른 친구들도 막 즐거워하고 막 이런 모습이 나오는데 그만큼 이제는 이제 서스럼 없이 친해진 관계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후 이제 행사의 하이라이트라고도 할 수 있는 의식이 벌어지는데 무녀 리카가 마을의 수호신 오야시로에게 재물을 복납하는 춤을 추기 시작해요. これはお社様に奉納する舞なの。 그 모습을 보고 이제 레나가 알려주는 것이 예전 오니가우치 늪에 살던 오니들을 오야시로님이 이끌어서 마을 사람들과 함께 살도록 한 게 유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오야시로님이 이제 오니를 막 쫓아내거나 한 게 아니라 마을 사람들과 어울려 살도록 이끌었다 뭐 이런 거죠. 근데 리카가 이제 춤을 추는 것이 케이치 눈에는 흡사 이제 사람의 사지를 자르고 배를 가르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 모습이 이제 살짝 오싹해졌는지 이제 화장실 좀 다녀오겠다며 자리를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볼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중인데 신사 뒤쪽에 있던 제구전, 아까 저주를 받으니까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 했던 곳에 진료소 간호사인 미요와 사진작가 토미타케가 들어가는 걸 케이치는 보게 되고 결국 호기심을 못 이긴 케이치는 구두를 따라서 제구전 안으로 따라 들어가고 말아요. 그 안에는 사람을 죽일 때나 썼을 것 같은 흉물스러운 도구들이 한가득 있었는데 이게 뭔가 싶은 케이치는 놀라게 되고 먼저 와있던 미오와 토미타케는 황급히 케이치를 데리고 제구전을 빠져나옵니다. 케이치는 자신이 본 것들이 무엇일까 의아해 하는데 미오가 설명해 주기를 오야시로님이 이끌어서 요괴와 인간은 함께 살게 되었지만 1년에 한 번 요괴들의 피가 짙어질 때가 있는데 그때는 사람을 토막내서 나눠 먹었다는 이야기를 해요. 鬼の血が流れていた。それでその血の欲求が抑えきれずに年に一度だけ人をさらって食べていた。 그것이 이 와타나가시 축제의 기원이고 아까 리카가 했던 의식도 그것을 흉내낸 춤인 거죠.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제 미오는 이야기를 계속하는데 최근 몇 년 동안 히가미자와에서 연속으로 막 괴사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것들은 항상 와타나가시가 있던 밤에 일어난 사건이라면서 이것이 우연일까 이런 말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데 학교에서 누군가 찾는다는 이야기에 케이치는 응접실로 향하고 그곳에서 이제 경찰 오이시를 만나 뜻밖의 말을 전해 듣게 돼요. 오이시는 케이치를 보더니 대뜸한다는 말이 어젯밤 두 구의 시신이 발견되었는데 하나는 토미타케로 자신의 목을 막 스스로 쥐어 뜯은 듯한 모습이었고 또 하나는 드럼통 속에서 불에 탄 모습으로 발견되었는데 아마도 미호일 것으로 추측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케이치는 적잖이 충격받으면서도 이런 이야기를 왜 자신에게 하냐 되묻는데 경찰 오이 씨는 이번 범행이 마을 주민들의 소행일 수 있으니 조심하라고 말을 하면서 작년 축제 때는 사토시라는 학생도 행방불명 되었다는 말을 전해요. 그 말을 듣고 이제 케이치는 교실로 돌아오게 되는데 ケイちゃんえ千恵先生何の話だったの？急にケイちゃんだけ呼び出したりしてさ。 행사 현장에서 토막나서 죽었다는 시신이라든지 뭐 사라진 사토시의 존재 같은 걸 그동안 반 아이들은 숨겨왔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고 케이치는 평소보다 일찍 자리에서 일어서게 됩니다. 그 모습에 레나가 뒤를 쫓아와서 무슨 일이 있냐면서 우린 동료니까 뭐든 믿고 이야기해달라 이런 말을 하는데 케이치는 뭐가 동료냐면서 이제 너희들이야말로 지금까지 나에게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았잖냐 하면서 화를 냈는데 그러니까 순간 레나의 눈동자가 반짝하더니 너야말로 거짓말쟁이라고 케이치를 쏘아붙여요. みんなとは関係ない話だよ 그리고 아까 몰래 만난 사람은 경찰 오이시 씨가 아닐까나? 케이치야말로 모두에게 숨기는 게 없는 걸까나? 라고 하더니 알 수 없는 미소만을 남기고 돌아섭니다. 근데 이 부분은 엄청 오싹한데 제가 표현을 잘 못하겠다. 자,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급격하게 꺾이기 시작해요. 이런저런 사건의 연속으로 이제 신경이 예민해진 케이치는 이제 몸살이 나고 마는데 하루는 학교를 쉬고 죽은 미호가 일했다는 진료소에 가서 치료를 받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때 살짝 스쳐 지나가는 것이 진료소 차트에는 L3라고 적혀 있는 게 눈에 띄어요. 아무튼 케이치는 진료를 받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무 말도 없이 부모님은 급한 일로 도쿄로 간다는 편지만 남기고선 사라진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 편지를 마저 읽기도 전에 이제 초인종 벨이 울리는데 문 밖에는 미혼과 레나가 문병을 와 있는 거예요. 미호는 케이치 부모님이 이제 마을을 떠나는 걸 봤다면서 혹시나 혼자서 저녁도 못 먹는 게 아닐까 싶어 도시락을 싸왔다 이야기하는데 이 안엔 레나가 만든 주먹밥도 있으니 맞추면은 상을 주겠다고 이야기하곤 틀리면 전처럼 벌을 줄 거야 라더니 이제 매직펜을 들여 보여요. 明日どれがレナのおはぎか教えてね。外れたら恐怖の罰ゲームが待ってるからね。 그렇게 이제 두 사람은 한동안 대화를 나누곤 내일은 꼭 나와서 학교에 와 라며 돌아가는데 케이치는 지금껏 내가 신경 쓴 건 괜한 기우였나 하면서 어떤 주먹밥이 레나가 만든 걸까 하며 한입 베어 무는데 주먹밥 속에 들어있던 바늘이 케이치의 뺨을 뚫고 볼 밖으로 튀어나오게 돼요. 자, 그러니까 주먹밥 속에 바늘이 들어있었다 이 말이죠. 그 일이 있은 후 점점 케이치는 주변 아이들과 이제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뭐 그도 그럴 게 이제 주먹밥에 바늘을 넣었다는 건 이제 명백한 적의를 표하는 거잖아요. 케이치는 학교에 가서도 이제 계속 엎드려 있을 뿐이고 혹시나 이제 누군가 달려드는 건 아닐까 싶어서 과거 사토시의 관물대에 남겨져 있던 야구 방망이를 호신용으로 들고 다니기 시작해요. 그런 모습에 미호는 예전 사토시도 사라지기 전에 너처럼 행동했다 이런 말을 하더니 이런 건 왜 붙이고 있냐는 듯 케이치의 뺨에 붙은 반창고를 떼어내버려요. いくらあがいたってあいつらはお前を必ず殺すよ。 그 후로 이제 며칠이 지나는데 내일이면 집으로 돌아오겠다는 부모님은 이후로도 이제 연락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점점 케이치의 불안감은 커져가는데 갑자기 자신의 목이 가려워지는 듯 하더니 극심한 고통이 이제 몰려오기 시작해요. 이윽고 이제 이게 현실인지 환상인지 구별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어느새 집안 가득 희뿌연 연기로 뒤덮이는 혼란을 겪게 되는데 갑작스레 밖에서 이제 문을 두드리더니 레나의 목소리로 열어달란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해요. ケイチ君、ケイチ君、開けて。ケイチ君、お願い。
케이치는 불안함을 느끼면서도 자, 레나의 음성이 너무 다급하기에 문을 빼꼼히 열어주는데 圭一君どうしたのかな圭一君まだお母さんたち帰ってきてないんでしょだからレナと一緒に夕ご飯しようよ 레나가 일전에 이제 쓰레기산에서 보여준 그 시카를 갑자기 문틈 사이로 확 하고 밀어넣더니 손을 뻗어서 문을 강제로 열려고 합니다. 이때 케이치는 황급히 문을 닫게 되고 레나는 손이 문 사이에 끼어서 다치게 돼요. 케이치는 억지로 문을 닫았지만 누군가 집 안으로 들어온 기척을 느끼고 집 밖으로 뛰쳐 달아나기 시작하는데 이번엔 알 수 없는 승합차가 경적을 울리면서 케이치를 쫓아오기 시작해요. 그 예전에 이제 쓰레기산에서 KH를 보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 했었죠. 그 사람들이 따라오는 겁니다. 이게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뭐야 싶은 상황이 이어지는데 뭐 이게 당혹스러운 건 KH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막 그 차를 피해 논 사이 좁은 길로 막 달아나는데 이번에는 이제 얼굴에 오니 가면을 쓰고 뭐 손에는 나지며 뭐 곡괭이 같은 걸 든 마을 사람들이 막 KH를 쫓아오기 시작해요. 극한까지 몰린 KH는 결국은 이제 후르데 신사가 있는 곳까지 다 다르게 되는데 이번에는 이제 리카와 사토코가 이제는 끝이네 라는 말을 하고 자신을 덮치는 마을 주민들 속에 KH는 파묻히고 맙니다. もうおしまいね 이때 보면은 리카가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장면인데 KH는 자신의 방에서 잠에서 깨어 일어나요. 그리고 곁에는 미온과 레나가 지켜보고 있는데 집에 와보니 이제 KH가 고열에 쓰러져 있기에 방으로 옮겨놨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두 사람이 수건에 물을 적셔서 이제 KH 몸을 막 닦아주는데 KH는 좀 어리둥절한 상황인 거죠. 아 이게 다 꿈이었구나. 뭔가 좀 이상했어 하면서 안도를 그제서야 하는데 순간 레나의 손에 붕대가 감겨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아까 문틈 사이에서 열어줘 하면서 다투던 게 이게 꿈인 줄 알았는데 꿈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기겁한 케이치는 막 뒷걸음질 치면서 물러서는데 미온과 레나는 아 들켰나 하는 표정으로 케이치 부모님은 아직도 안 오셨지 참 이상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미온이 이제 갑자기 품에서 커다란 주사기를 꺼내드는데 일전에 도시락 문제도 틀렸지? 그럼 벌을 받아야겠네 하면서 다가오기 시작해요. 罰ゲームだって言ったよね 그리고 이제 그 순간 케이치 눈에 사토시의 야구 방망이가 들어오는데 다음 장면은 피투성이로 죽어있는 레나와 미온을 현장 검증하는 오이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마디로 케이치가 이제 두 사람을 죽이고 달아났다 이거죠. 이후에 이제 몇 가지 영상이 추가되면서 이제 이야기는 끝이 나는데 우선 마을 어귀까지 달아난 케이치가 오이시에게 전화를 걸어서는 이건 오야시로의 저주야 라는 알 수 없는 말을 하더니 자신의 목을 괴로운 듯 긁으며 이제 쓰러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음은 一つにはミオンの持っていた注射器という短いメモが入っていましたがこの中に注射器はなく代わりにこれが入っていました 경찰 오이시가 케이치의 방에서 주사기라고 적힌 메모와 함께 매직펜이 들어있는 봉투를 발견하는 장면을 보여줘요. 그리고 마지막이 뭐냐면
발견된 케이이치는 겨우 목숨을 건져서 마을 진료소로 옮겨지는데 그럼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고 말거든요. 근데 그 뒤로 죽었다고 했었던 간호사 미호의 모습이 보여요. 자, 이게 어찌된 건지 이제 생각을 좀 해보자면 물론 정해진 답은 있거든요. 근데 이 작품을 전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살짝 첨언을 하자면 이 쓰르라미 울적이라는 작품은 루프물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는 상황인데 이 영화는 그 루프의 한 대목만 떼서 보게 된 거죠. 그럼 이게 누구의 루프냐면 케이이치의 루프가 아니라 신사의 리카, 무녀가 있었죠. 그 아이의 루프인 거예요. 마지막에 보면 이제는 끝이네 라고 이야기하면서 리카가 살짝 울었잖아요. 그게 이번 루프도 실패구나 뭐 그런 의미거든요. 근데 저는 이 영화를 기준으로 설명드리는 거다 보니까 그런 요소는 이제 배제를 할게요. 그럼 결말이 어찌 되냐면 이 영화만으로 이제 3가지 정도의 가망성을 제가 추려봤는데 첫 번째는 케이이치는 풍토병으로 죽은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맨 처음 케이이치가 전학 올 때 복도 벽면에 오니들이 막 사람을 해하는 그림 같은 게 그려져 있었잖아요. 와타나가시 축제라는 것이 무녀의 춤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사람을 죽이고 복납하는 행위를 마을에선 행했던 게 아닌가 싶은 거죠. 매년 알 수 없는 괴사 사건이 발생한 원인도 그 때문인 거고 그런 비밀을 간직한 장소가 이제 제구전이기 때문에 출입을 금했던 건데 미호와 토미타케는 이 제구전에 들어감으로써 이제 비밀을 알게 된 거고 그런 이유로 인해 이제 마을 사람들에게 살해당한 거라 볼 수 있겠죠. 근데 케이이치는 좀 다른 게 도중에 진료소에 방문하는 장면을 보면은 순간적으로 차트에 L3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이건 마을에서 전해지는 풍토병과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히나미자와 증후군이라고 불리는 이 병은 증상이 심해지면 이제 환각을 보고 자해를 한다 나오거든요. 헌데 영화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별다른 언급은 없습니다. 추측으로 그냥 알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마지막에 미혼과 레나가 주사기를 꺼낸 것도 이 병에 케이이치가 걸렸다는 걸 알고 백신을 놔주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하지만 케이이치는 자신을 죽이려 한다 생각하고 달아나게 된 거고 마지막에 목을 긁으면서 죽어간 것도 이 풍토병의 증상 중 하나인 거죠. 다음으로 생각해 볼 건 어떤 집단에 의한 범행으로 볼 수 있는데 제일 의심 가는 건 마지막에 죽은 줄 알았는데 갑자기 등장하는 간호사 미호가 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알고 보니 미호가 그냥 간호사가 아니라 어느 집단에서 이 마을을 조사하기 위해 내려온 사람이라는 설정이에요. 그럼 왜 미호랑 토미타케가 제구전에 몰래 들어갔는지 설명이 되죠. 그리고 알 수 없는 승합차를 탄 사람들도 이 미호와 공범이었기 때문에 등장한 거다 뭐 이렇게 되는 거고요. 미호는 연구를 통해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냐를 관찰하려 했는데 그 대상으로 이제 케이이치를 삼았던 거예요. 우선 후반부에 케이이치 주변에 막 연기 같은 게 발생하는데 그 장면 이후로 이상한 일들이 막 발생하기 시작하잖아요. 미호는 화가인 케이이치 아버지의 모델을 하였기에 이제 집을 알고 있었고 연기를 통해서 케이이치를 중독시킨 후에 어떻게 행동하는지 지켜본 거죠. 혹시나 싶어서 미혼에게는 주사기도 전해줬던 거고 모든 사건이 끝난 후 이제 현장 검증 때 아마도 뭐 진료소 의사가 아닐까 싶은데 그 미호의 부하가 남겨진 주사기를 몰래 매직펜으로 바꿔치기 하면서 증거를 이제 없앴다고 볼 수 있고 케이이치가 죽은 장면에 보면은 미호가 등장하는 것도 그녀가 사실 모든 일의 흑막임을 이제 알려주는 거라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가망성인데 사실 이 영화는 이제 미스터리로 시작해서 미스터리로 끝나기 때문에 무엇이 명확한 답이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최대한 원작의 설정과 가까운 답을 제시하자면 아마도 정답은 이게 아닐까 하거든요. 사실은 모든 게 케이이치의 착각이에요. 케이이치는 자신이 이 학교로 오기 전에 비비탄으로 이제 사고를 친 걸 숨기고 있었죠. 그리고 이후 이제 재구전에 들어갔다는 사실도 사람들에게 숨기게 되는데 그런 일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압박을 받게 됩니다.
그 후엔 실제로 있지도 않은 일을 있다고 생각하고 작은 일도 예민하게 행동하게 되는데, 예를 들자면 길에서 낯선 사람들이 탄 승합차가 자신을 쫓아온다 막 이렇게 했었는데 그건 그냥 비켜달라면서 스쳐 지나갔을 뿐인 거예요. 그리고 도중에 도시락을 먹고 온 입안에 바늘이 나오는데 그 또한 혼자만의 망상입니다. 그래서 보면 도중에 미혼이 이런 건 왜 붙이냐면서 붙어있는 반창고를 떼어내죠. 왜냐? 아무런 상처가 없는데 반창고를 하고 있으니까. 이후 마지막 장면에서도 케이치는 미혼이 주사기로 자신을 죽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어떤 게 레나가 만든 주먹밥인지 케이치가 모르니까 벌칙으로 얼굴에 낙서를 하려고 매직을 들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케이치는 주사기로 착각을 하고 두 사람을 죽인 거죠. 결국 케이치는 자신이 만든 망각에 빠져서 존재하지 않는 오야시로의 조주에 죽고 말았던 거죠. 자, 그럼에도 이제 해결이 안 되는 다양한 떡밥들이 남아 있는데, 그건 장르적으로 이제 기본 토대가 루프물이다 보니 설정의 잔재가 남은 게 아닌가 하고요. 원작을 모르고 영화만을 단독적인 작품으로 본다면 상당히 불친절한 작품이지 않나 합니다. 그럼에도 뒷부분에 제가 몇 가지 설명드린 부분은 진짜 이 영화의 결말이라기보다는 그저 가망성 정도로 알아주셨으면 해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끝.